코프볼을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코빼기는 코프볼을 빼고 이야기합니다. 코빼기 5화 시작하겠습니다. 후! 저는 진행을 맡은 코프볼 6년차 이승빈. 네, 저도 같이 진행을 맡은 코프볼 3개월 차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녹음하기까지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일이 있었죠. 제가 이제 10분 지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합치면 한 1시간 40분 정도를 대기하셨는데 네네. 지금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지금 거의 좀 졸 뻔했고. 네, 하지만 텐션 좀 끌어올려서 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아침도 드셨잖아요. 네,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왔기 때문에 뭐 배고픈 거는 문제 없습니다. 또 수염도 좀 많이 잘하셨네요. 네, 수염도 제가 수염에 지금 영향을 무럭무럭 주고 있어서 아, 키우고 있나요? 네, 식단도 잘 수염을 위한 식단이 있나요? 식단. 네, 그렇죠. 아, 진짜로? 검은 콩도 아, 그래요? 최근에 2끼 먹었고, 오. 네, 뭐 이런 그런저런 식으로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수염. 여기 턱까지 좀 잘 자라가지고 네네. 조금 그 마초 같은 매력 한번 뽐내주길 바라겠고요. 근데 지금 사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제 슬슬 점심 식사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맞습니다. 또 맛집도 알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계획이 틀어졌는데 그래도 뭐 그런 게 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뭐 하셨죠? 일단 제가 지난주에 드디어 시험이 끝나서 종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종강을 해서 가족끼리 네,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밥도 먹고 했습니다. 어떤 영화 보러 가셨죠? 범죄도시 3 보고 왔는데 네, 뭐 예상한 대로 아주 타격감이 좋은 영화였고 동석이 형은 싸움 잘했나요? 동석이 형이 역시나 뭐 때리니까 그냥 그 상대방들이 그냥 날라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아, 그리고 저 그 좀비짐 거기 네네. 홍준영 씨인가? 알아요? 네네네, 알고 그분이 빌런으로 나왔다 하더라고요. 네, 그분이 네. 확실히 잘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요? 연기를 좀 잘하나요? 하지만 마동석한테는 싸움을 잘했다고요? 네, 싸움을 거의 대사는 거의 없던. 그냥 액션씬만 네, 있었나요? 주로 액션. 일본이 야쿠자로 나와서. 아, 그래요? 뭐 그 외에는 뭐 다른 일 없었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 그 비행기표를 사셨나요? 네, 다 예약할 건 다 예약해놨고. 호텔도요? 네, 호텔도 다 예약해놨고. 이제 제가 후쿠오카로 여행을 가는데 후쿠오카에서 유후인 온천 쪽으로 갔다가 뭐 다자이유 들렀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사카는요? 오사카는 안 갈 것 가요? 같은데. 아, 그럼 가까운 데를 갔네요? 네. 후쿠오카면 좀 가까운 데 아닌가요? 엄청 가깝습니다. 갔다 오려고 여행 계획을 좀 짜느라고. 좀 지끈지끈하나요? 네, 누구랑 가시죠? 혼자 갑니다. 오? 네. 몇 박 며칠? 2박 3일로 오. 혼자 가는데. 그냥 재밌게 즐기다 오겠다 이런 거네. 네네. 방사능 조심하시고요. 네. 또 음식, 수산물 이런 거 조심해야죠. 승민 씨는 지난주에 뭐 하셨죠? 일단 저는 요즘 계속 그 프로젝트 하고 있거든요. 네네. 프로젝트 하면서 좀 여러 사람들을 또 새롭게 만나는데 오. 저 지난주에는 그 방송 쪽에서 일하시다가 PD로 일하시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거 그만두시고 이제 코딩 배우고 계신 분을 만났거든요. 오. 근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저희 유튜브도 좀 소개해드리고 오. 저희 팟캐스트 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랬더니 그랬어요. 막 여러 가지 좀 조언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꽤 그래도 모양새 있게 하는 걸 보고 네. 막 좀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좀 좋네요. 그리고 제가 한번 모시겠다고 섭외 요청을 좀 한번 했거든요. 선배로서. 네. 네. 그러니까 한번 출연해 주실 의사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남성분이신가요? 여성분이십니다. 여성분이신가요? 모셔볼 계획이고요. 어떠신가요, 준영 씨?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초대석 해가지고 셋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전 초대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두 명씩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저희 팀원 중 한 분이 또 구독을 하셨습니다. 구독 안 하셨나? 근데 요즘 막 계속 듣고 계세요. 그래서 막 여기 저의 TMI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부러워요. 네. 계속 저한테 막
뭐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뭐 이러면서 놀리거든요. 좀 부끄러운 상태고요. 네네. 아 그리고 쇼츠를 최근에 올렸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게 있는데 네. 그 저희 가족이 네. 그 누나한테 처음에 보여줬는데 이제 누나가 쇼츠를요? 네네. 네. 누나가 이제 부모님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영상들 다 보신 거예요 부모님이. 네. 가족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너무 재밌게 보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오. 뭐 거기서 나온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아빠는 막 신나가지고. 그래요? 막 계속 막 제가 했던 얘기나 네. 막 거기 뭐 삼수한 형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계속 거기 교사 친구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막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네. 좀 창피하기도 한데 네. 구독도 다 해가지고 아 그러면 최근에 막 네. 4-5명이 한꺼번에 구독하셨던데 가족이신가요? 저희 가족이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아 이거 뭐야 생각했는데 주영 씨의 가족이셨군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창피하면서도 좀 뿌듯한 그런. 네. 그럼 이걸 통해서 가족 간의 대화가 더 활발해지고 뭐 이런 게 있나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너무 막 그걸 많이 하셔가지고 좀 부담스럽나요? 누나들도 막 이제 아빠 그만 좀 얘기해. 누나들은 이미 피로감을 좀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죠. 아, 이제 또 이걸 들으면서 아빠는 또 재밌게 그러겠네요. 그걸 또 이야기하시겠죠. 네. 약간 나중에 아버지 한번 초대. 근데 안 그래도 누나들도 네. 나오고 싶다고 얘기하고. 아 진짜요? 네. 누님들도 나오고 싶으시대요? 네. 둘째 누나가 이제 승빈 씨랑 네. 동갑인데 어, 또 나오고 싶다고. 그럼 친구죠, 친구. 오. 나오면 친구 되는 거죠. 좋은데요? 네. 그렇게 가족 초대해서 이런 팟캐스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가족 근데 저희 가족 6명이어서 한 번씩만 초대해도 일단은 6회를 그냥. 그렇죠. 아 그리고 첫 번째 쇼츠의 주인공이셨잖아요. 네, 쇼츠 뭐 근데 지금 제가 그 유튜브에서는 한 400회 좀 안 되게 이렇게 조회수가 나왔는데 네. 인스타에서 막 5-600회 이렇게 나와요. 인스타도 올리셨나요? 네, 인스타 릴스도 올렸는데. 봤죠. 네네. 네. 근데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봐줘서 좀 좋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조금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이건 쇼츠는 진짜 한 30분이면 편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밌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 편집하다가 좀 이렇게 몇 개 정해놓고 올리면 되지 않나. 근데 저만 해도 쇼츠나 릴스 이런 걸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저희 호흡이 기니까 그렇죠. 유입하려면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자막도 그 AI가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막을 달 필요가 없어요. 쇼츠 같은 조그만 것들은. 쇼츠에는 그런 기능이 있나 보네요. 아니요, 그냥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그 부루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걔가, 써서. 네, 자동으로 해주고 그냥 저희는 영상만 편집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검정치마 콘서트 티켓팅에 실패했습니다. 언제 있는 거죠? 7월 초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들락날락하면서 취소표를 좀 주워볼까 싶습니다. 대훈 씨는 됐나요? 대훈 씨는 제가 애초에 참여도 안 시켰어요. 대훈 씨는 컴맹이시거든요. 그 컴퓨터로 디자인하시는 분이 못 하시나요? 네, 컴맹이셔서. 그래서 그래서 특이하네. 제가 이제 저 프로젝트 같이 하는 분이랑 둘이서 이제 PC방을 가가지고 네. 피파 한 2게임 정도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딱 했거든요. 둘 다 실패했고요. 저도 이제 그 LCK 경기 보려고. 너무 힘들어요. 네, LCK라고 이제 롤 챔피언스 코리아의 줄임말인데 그 롤파크. 네. 거기가 이제 가서 보고 싶어서 제가 한 여러 번 시도했는데 네. 할 때마다 안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쉽지가 않나요? 좀 재밌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언제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T1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T1이 워낙 인기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저희 같이 T1 담원 해볼래 했잖아요. 같이 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패하고 다안 됐죠. 이번에도 한번 시도는 해보죠. 네. 그래서 가면 좋으니까. 네. 근데 일단 좌석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맞아요. 너무 힘들고. 전 그래서 티켓팅 성공한 게 옛날에 신지훈 씨 콘서트 티켓밖에 없어요. 그건 그건 그냥 좀 폰으로 했거든요. 경쟁률이 안 높아서 생각보다 안 높았던. 그냥 하면 딱 지훈 되는. 씨가 아직 지금 탁 뜨기 직전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지훈 씨도 다음 콘서트 때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근황 올림픽 그 유튜브도 나오셨더라고요. 네, 봤습니다. 그거. 그래서 슬픕니다. 사람들이 검정치마는
그래서 사람들이 고척돔에서 하지 왜 막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막 사람들이 막 팬이 이렇게 많은데. 네. 근데 이제 검정치마는 다 스탠딩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최대 범위가 여기까지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통제가 안 네. 되니까. 근데 그래서 막 게시글에 그 자기 콘서트 한다 올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알았으니까 지금 빨리 내리세요. 막 이런 댓글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봤어요? 네, 본 것 같아요. 내리라고 뭐 이런 댓글이 많습니다. 근데 그냥 꾸역꾸역 스토리까지 올려버리시더라고요. 글로벌 팬들 여기에 막 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검정 치마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 검정치마의 매력에 대해서요. 네네. 왜 이렇게 많은 팬들이 유입되는 것일까? 그렇게 홍보를 딱히 하지도 않는데. 그렇죠. 근데 일단 음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음악을 잘한다. 그러니까 뭔가 그 양산형 노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풍의 이런 노래들, 양산형 발라드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고, 막 그런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본 음악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근데 저도 막 음악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리고 가창력이 있지 않거든요. 검정치마가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노래 못하는 편이죠, 진짜로. 오히려 막 성량이나 이렇게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좀 오래오래 들을 수 있고 듣기 편한. 네, 그런 오히려. 것도 있고. 그리고 좀 가사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가사가 재밌다. 가사를 좀 곱씹으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지금은 막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막 예전에 앨범들은 그 앨범 한 개가 다 어떤 이어지는 스토리로 연결돼 있는 그런 구성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앨범 전체를 틀어놓고 쭉 듣는 재미도 있고 막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막 드레스 코드. 콘서트 갈 네, 때요? 콘서트 갈 때. 저번에도 있었나? 저 보니까 막 뭐 흰색 옷만 입어라. 뭐 이런 그런 거 있더라고요. 검정치마도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막 그 후기 같은 거 보니까. 이번에도 있겠네요. 네. 저 진짜 너무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통해서 팬들끼리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는 그런 거. 그리고 팬 문화 이런 게. 맞네요. 그러겠네요. 근데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검정치마 팬이다 하면 같은 저는 팬이다. 바로 호감도가 바로 상승해요. 그러니까. 네. 빠더너스 네. 옷 입는 것처럼. 근데 그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건 좀 부끄럽나요? 아니 밖에서 서로 눈 마주쳤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이렇게 눈 피했어요. 저 이제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게 네. 이제 제가 이제 한국지리 이기상 강사님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이것이 티셔츠다라는 그 티셔츠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것이 한국지리 뭐 다 이런 식으로 한국지리다, 시리즈 캐치프레이즈네.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뭐 책 제목도 그렇고 교과서 제목도 그렇고. 근데 이제 티셔츠도 한번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검은 색깔 거 입었었는데 이제 비슷한 걸 입은 사람 봤는데 이제 좀 서로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부끄러워요, 맞죠? 서로 붙이는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여기 디자인도 좀 별로였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그냥 옷 자체도 예를 들어서 같은 패딩 입고 밖에서 눈 마주치면 서로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약간 비슷한 논리가 아닌가. 막 굿즈라서 부끄럽다기보다는 그냥 같은 옷을 입으면 좀 부끄러워지고. 비슷한 옷을 입으면 좀 아무래도 피하게 되는. 그럼 비슷한 거를 했을 때 안 부끄러운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패션 중에서 저는 신발도 조금 부끄럽던데요. 신발 맞아요. 왜냐면 맞죠? 저 이 삼바 샀잖아요. 아디다스 네, 삼바. 네. 근데 그 교양 아니야. 그 수업 중에 하나 이제 같이 그 뭐지 투자론 수업이라고 있는데 그 수업에 이제 같이 듣는 학생분이 저랑 아예 똑같이 입고 온 거예요. 삼바에다가 이제 파라슈트 팬츠라고 좀 펑퍼짐한 팬츠까지 아예 밑에를 똑같이 입어버리니까 이게 하반신이 다 똑같았어요. 네네 하반신이 똑같아 버려서 심지어 이제 근처에 앉아 있으니까 막 이제 앞에 보면서 왜 똑같은 거 입고 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이 불편했던 그래요?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최근에는 네. 제가 같이 이거 편집해주는 친구 있거든요. 철훈 씨라고 있는데 네네네. 철훈 씨랑 저랑 패션이 아예 똑같은 거예요. 상반신부터 신발까지? 신발도 비슷한 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 같이 찍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또 별로 아는 사람이어서 별로 안 부끄러웠나? 아는 사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맞죠? 그때는 별로 안 부끄러웠거든요. 좀- 근데 그 친구는 좀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면 뭐 그냥 제가 그냥 참은 건가요? 네, 이겨낸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긴 패션 중에서 겹쳐서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는 커플 커플 티 정도. 티 정도. 그냥 노리고 같이 아예 하는 게 그냥 아닌 이상. 그 그러네요. 정도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은 이상은 되게 다 부끄럽겠네요. 그냥 피하게 되는 서로. 음.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인간의 그냥 본성인가요? 나만의 얘랑- 어떤 개성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걸 침범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좀 경계심이 생기고 아니면 이런 그 가설은 어때요? 어떤 이게 그때 당시에 막 유튜브나 릴스 이런 데 막 뜨는 그런 제품들이잖아요. 그렇죠. 삼바 같은 아니면 게 또 무신사 1, 2부터 뭐 5위 음. 사이에 있는 것들 음.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 없이 산 다음에 마주치면 약간 그런 데서 오는 부끄러움 뭔가 너무 유행하는 거 샀나? 이런 약간 그런 것도 느낌. 있고 약간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인정인가요? 이 그런 가설? 그런 류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어디까지 검정치마 얘기가 또 여기까지 왔네. 네네. 아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네. 그 샘 올트먼 씨가 네. 한국 방문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 티켓을 어떻게 받았습니다. 바로 여기죠, 영등포. 맞네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 대담하는 거를 직접 볼 기회가 생겨서 보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를 약간 AI의 어떤 와 우리의 미래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 아, 좋습니다. 좋나요? 네, 최근에 또 관심 있는 주제였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들은 것들을 좀 몇 개 요약을 좀 해왔거든요. 네, 그런 좋습니다. 것들을 이야기해보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AI. 그리고 이제 근황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도 하고 네.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착한 일 하셨나요? 아, 뭐 그렇게 네,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틈을 안 줘요. 틈을. 아, 그래요? 네. 뭔가 사람들이 다들 이제 좀 각자 알아서 잘 살다 보니까 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생각난 게 있으면 하나 있다면 네. 일단 제가 받은 선행이 하나 있습니다. 받은 선행. 네, 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월요일에 시험을 하나 봤었는데 네, 같이 앉아있던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분한테 제가 이제 펜이 없어서 네, 펜을 빌렸더니 네, 흔쾌히 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끝입니다. 그럼 저 계속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이게 잡힐까요? 저 그게 궁금해요. 안 들리고 있습니다. 안- 저는 안 괜찮나요? 들렸어요. 그리고 뭐 한 게 있으면 이제 버스 자리 빌려드린 거? 비켜드렸어요? 아, 네. 그 정도는 선행이죠. 아, 그건 그런가요? 선행으로 칩니다. 근데 뭐 너무 뻔한 거라서 얘기하기도 좀 부끄럽네요. 그래요? 네. 저는 못했어요. 비켜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저 음, 오늘 기회 있었거든요. 네. 오늘 딱 지하철 탔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우르르 타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 이거 마지막 기회다 이 생각해가지고 눈 마주치면 바로 일어나려고 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냥 빈자리 다 알아서 찾으시고 아, 한 분하고 눈 맞췄는데 네. 애매한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애매한 나이대셨어요. 아 그냥 하죠 그냥. 근데 이게 좀 애매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다 생각하고 망설였다가 해야죠 그냥. 근데 엄마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행 0회 하기로 하고 바로 실패했고요. 준영 씨는 좀 그래도 성공했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생각이 안 나는 것뿐이지 네. 뭐 알게 모르게 했던 것들이 꽤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믿고 싶진 않은데. 당연시하게 하는 것들 중에도 선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저희 가족한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건 빼기로 했잖아요. 아 빼기로 했나요? 네. 아 네. 타인한테 해야죠. 아, 타인. 네.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네. 그런 또 정정하게- 무지성 선행.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뭐 하나 걸리기만 해라 뭐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냥 두 눈 부릅뜨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좀 틈 좀 주세요, 여러분. 쓰레기 좀 주울까요? 아 쓰레기. 플로깅 한번 하고 싶은데 아 근데 그거 진짜 하고 싶은데. 이제 방학이니까 네. 한번 하시죠. 방학이니까. 코프볼 가족들이랑. 네, 가족들이랑 한번.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현수 씨가 베트남에 있네요. 오늘 다음 주에 한번 연결해봐야 되겠어요. 현수 씨 지금 갔죠? 네, 가 있죠 지금. 아. 6월 5일 날 출발이어서. 인스타에 소식을 안 올리시네. 그러니까요. 저 팔로우도 했는데. 그러니까 좀 섭섭하고요. 네, 살짝 혹시 친한 친구에 올리는 거 아닐까요? 저희는 친한 친구가 아니고 아 근데 그 친한 친구 네 초록 색깔 좀 아쉽긴 하네. 근데 막 저희가 만난 기간이 오래진 않으니까 맞습니다. 아직 친하진 않죠. 아직 근데 승빈 씨는 좀 친하지 않나요? 저는 좀 친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이 정도에서 근황 그러면 토크. 1부 그만 토크 좀 짧게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가서 AI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AI와 미래. 미래에 네.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네. 바로 2부로 쏘겠습니다. 이번 화는 굉장히 좀 컴팩트할 것 같아요. 좀 네. 짧고 간결하고. 근데 오히려 이게 짧고 듣기 굵게 좋을 수도 네.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어떤 주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교인들을 대체한 AI가 나올까? 네. AI 목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런 상상이 전 재밌었어요. 그런 질문을 던지신 분이 있었는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또 뭐 종교를 있을 가지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 만약에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들어질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만약에 다니는 교회 목사가 AI로 대체됐어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입장이세요?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금지다 이런 것보다 네. 일단 그 성도들의 그 어떤 성도들한테 그게 다가오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 어떤 울림이 없을 것이다. 물론 사람이라서 네. 그 목사라는 그 직업이나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실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좀 막 뭐 논란이 되는 말도 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실제로 논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AI가 목사가 되면 AI 목사가 나온다면 그런 점 확실히 줄겠죠. 네. 그리고 되게 올바른 정보만 말할 것이고 네. 하지만 근데 이제 저는 목사라는 직업이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해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기술이 대체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그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게 맞네요. 안 된다는 그러면 게 노네요, 그냥 노. 그냥 no. 보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좀 그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잘못된 걸 수도 그런 있겠다. 거랑 충돌하지 않나. 그래서 뭐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절대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가 종교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대체할 수 없다. 대신에 막 성경 공부할 때 AI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그 정도가 한계겠네요. 그런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조그만 교회가 그 목사 한 분으로 운영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네. 근데 이분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몇몇 그 예배라고 하나요? 네. 예배를 AI가 대체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시간이 없을 때 그것도 안 되죠. 그것도 안 돼요. 네, 그것도 안 되죠. 아니면 뭐 온라인 예배 이런 거 할 때 AI가 해준다던가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예배하는 행위를 자체가 목사만 해야, 그러니까 인간 목사가 해야 되네요. 예배라는 게 그냥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한테 드리는 건데 근데 신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AI가 하는 예배는. 그러니까 신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듣기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신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기에는 관점 자체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편인데 그렇죠. 그게 신한테는 되는- 바른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AI 목사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신이 제일이니까 신이 제일 중요하니까 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러면 샘 올트만 이분은 저기 종교가 없나 봐요. 이분은 가능할 수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뭐 가능은 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그런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생길 것 같아요. 만약에 AI 목사가 생긴다면 맞죠?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다. 예배를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시간을 딱 정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편할 때 예배를 바로 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예배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약간 제가 종교가 없는 입장에서 조금 불경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보다는 AI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낫다. 더 낫다 아니다라는 거는 네. 일단 그건 가치 판단의 영역이니까 네. 저는 답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조심스럽게 가시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배를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AI의 목사의 예배라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AI 목사를 통한 예배가 별로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를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진짜 이거는 AI 그런 어떤 서비스가 나온다면 종교계에 커다란 혼란이 오겠네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좀 그 종교계에서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미리 맞죠. 미리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해야 되겠네.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막 지금 유럽에서는 막 법도 만들고 난리 났대요. 네, 근데 조금 우리나라는 아직 좀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지 않나. 왜냐면 되게 혼란스러울 거거든요. 그 성도들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근데 저처럼 생각하는 성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뭐 어차피. 근데 사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제 관점인데 네. 막 그냥 내가 듣고 싶을 때 예배 드릴래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인간적인 편의성을 하는 거라서 네.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안 좋을 수 있다.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너무 바쁜 사람이 어쩔 수 없는데 예배는 네. 꼭 드려야 되겠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네. AI가 진짜 그 인간이랑 요즘 비슷하게 잘 만들잖아요. 네. 그 사진 올려놓으면 비슷한 AI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네, 네. 하던데 그 이제 그런 목사님을 이제 AI가 만들어 놓고 네.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만약에 좀 잘못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어떤 가짜 뉴스처럼 근데 저도 이거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네. 만약에 그런 AI 목사가 나온다면 그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뭐 이제 혼란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네요. 그러니까 AI가 엄청 지금처럼 더 퍼질 거잖아요. 지금보다 더 그렇죠. 대중화되고 그 기술의 접근도 엄청 보편적으로 되고 쉬워질 텐데 그럴 때 무수히 나올 어떤 가짜 뉴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왜냐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만들 수 네. 있고 그리고 그래서 막 그런 규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AI를 통해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은 그 워터마크를 무조건 넣게 해라. 좋은 AI인 거 거를 네.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지울 기술도 무조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가짜 뉴스로부터 인간이 AI 시대에 그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영역이 종교까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기술이 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반대로 이제 인간적인 가치들이나 되게 많은 것들이 좀 위협받지 않나. 저는 약간 진짜 근데 종교가 많은 종교인들이 좀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많은 그러면 타격을 입었거든요 이미. 그러면 종교계는. 온라인 예배도 원래는 별로인 거네요. 별로 선호하진 않으니까. 왜냐면 집에서 그것도 인간의 편이잖아요. 왜냐면-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는 인정이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예배는 드려야 네. 되고. 근데 이제 이미 사람들이 거기 익숙해졌어요. 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더 선호하는 신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계시죠. 예. 근데 그게 어떤 나쁘다 안 엄청 보수적인 네.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게 보일 수 있다는. 안 좋게 볼 수 있지만 네. 나쁘다 안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생각해 보면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이제 현장 예배는 바로바로 이제 목사와 성도 간의 어떤 그런 게 가능한데 뭐 완전 1대1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온라인은 이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냥 틀어놓고 뭐 딴짓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약간 줌 수업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네. 뭐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의 믿음의 문제인 거지 사실. 타격이라는 게 어디 교회 타격인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뭐 어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큰 문제는 아니고 그냥 본인의 믿음의 문제인 거지. 그거는 사실 그렇죠. 그냥 양심의 문제인 거고. 아무튼 일단 중요형신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AI 목사. 근데 제 생각에는 무조건 나올 것 같긴 하네요. 그걸 활용하는 교회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좀 종교계에 좀 커다란 또 혼란이 오지 않을까. 미국은 뭐 이미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 하나 정도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AI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전문가도 아닌데 너무 오래 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제 기술의 진보가 사실은 한 두세 대 정도에 걸쳐서 일어났대요. 그래서 인간이 거기에 적응하는데 뭐 도태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발전 속도는 조금 위험하다. 훨씬 빠르대요. 근 10년 동안 두세 대 일어날 게 10년 만에 일어나고 이 정도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빠른 속도에서 적응하는 사람은 이전에는 얻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보상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이 도태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현격히 되는 그래서 빠른 변화의 속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시대다. 격차가 더 벌어지겠네요. 네, 안 그래도 그렇죠. 벌어져 있었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대요? 뒤처지지 않게 공부해야겠네요. 좀 진짜 적응력이 엄청 중요해진 시대인 것 같아요. 새로운 거를 바로 쓰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력이 엄청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배운 거를 활용하는 것보다도 맞아요. 새로운 걸 배우고 바로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해진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뭔가 그런 그 적응을 잘해서 그런 메리트를 얻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에 반해서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도태된다면 좀 그런 걸 지켜보는 것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기본소득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왜냐면 그 오픈 AI 거기 저기 샘 올트만 이분은 AI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네. 택시 기사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네. 주유소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생기면서 그런 다양한 직업들이 새로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AI에 의해 파생되는 새로운 직업이 엄청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너무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많은 부분이 AI 대체되고 인간이 도태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되게 수많은 청년들이 일본이나 이런 데는 네. 히키코모리처럼 네. 그냥 방 안에서만 박혀서 살고 뭐 부모님 캥거루족 이런 것도 있고 뭐 부모님 밑에서 그냥 뭐 알바만 하고 뭐 컴퓨터 게임 하고 이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뭐 이제 아예 그냥 현실에서 도피해서 그냥 이런 그 빠른 속도를 적응하지 못해서 그렇게 도태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사회 그것도 하나의 사회 문제로 좀 또 대두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AI를 통한 이제 인간 소외가 이루어지면 네. 도태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에 녹아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 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세대가 올 수 있지 않나. 이미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취직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5차 산업혁명이네요. 그렇죠. 지금 AI 혁명이 그렇지 않을까요? 4차에서 5차다. AI만큼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있겠죠 앞으로. 그리고 그 AI 때문에 더 혁명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쵸. 거잖아요. 계속 점점 빨라지고 결국에는 종말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그냥 다른 행성 가서 살고 뭐 그렇게 화성 갈 거니까. 오늘 테슬라 주식 하나 사야겠네요. 스페이스 X 이런 거랑. 아, 저 지금 하이브 팔고 싶은 그래서 안 팔려. 아무튼 그렇고요. AI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네. 이 유튜브 보다 보면 이제 네. 경영자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재밌죠. 그럼- 봤어요? 그거 봤어요? 어제 나온 거? 어떤 거요? 어제 장기하 나온 거 봤어요? 장기하 편 아직 안 아직 안 봤습니다. 개웃깁니다. 뭐 그런 거 보면서 네. 뭔가 우리한테 부캐가 있다면 어.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뭐 승빈 씨가 만약에 부캐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부캐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거죠. 싶다 어.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드라마 역할, 영화 역할을 연기해 보고 싶다.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어. 네. 저요? 네. 아니면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살고 싶다. 다시 이런. 태어난다면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아 근데 이게 일단 그런 전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내 외모나 외형적인 부분이 그대로예요. 그대로여야 돼요. 네, 맞죠?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바뀌면 어떤 안 직업이 바뀐다거나 뭐 아니면 성향이 바뀐다거나 그런 거- 식으로 돼야 네.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개 이야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이제 생각했던 게 네. 연기나 음악 음악, 예체능 이런, 쪽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제 2의 삶이 있다면 어떨까? 어.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성우 이런 거 좀 잘할 것 같아요. 성우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성우도 결국 연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 근데 그냥 해보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냥 그 드라마 엑스트라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걸 하고 싶다기보다는 한 번쯤 해. 그런
삶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럼 거예요. 저희 언더 더 코프 채널에서 웹드라마 한 개 제작해야 되나요? 안 되죠.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 걸 해보고 싶다. 유재석도 되게 많은 부캐 막 하고 있었잖아요. 유산슬 뭐 이런 네. 거 했었죠. 그런 것처럼 뭔가 부캐를 만들 수 있다면 되게 다양한 것들을 부캐라는 그런 그 명목 아래서 좀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부캐라는 전 약간 박명수 캐릭터 해보고 싶어요. 박명수 캐릭터. 그분은 네. 그 막말해도 네. 사람들이 웃잖아요. 그냥 막 말할 수 시원하게 어. 안 참고 그냥. 본인이 막 참다 보니까 평소에. 근데 저는 약간 참는 스타일이니까 오히려 그런 캐릭터 안에서 그냥 떠오르는 거 바로 뱉어버리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막 그런 것 같아요. 막 제가 좀 내향적이다 보니까 네. 그런 외향적인 사람들의 삶이나 좀 인싸. 네, 그런 삶은 어떨까? 그러니까 보면서 부러웠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너무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돼서 그런 삶을 살아보면 그런 삶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화 배우라는 직업이 네. 또 그런 삶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네. 타자의 삶.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점? 일단 좋은 매력 제일 큰 매력적인 점은 네. 돈을 많이 번다는 거. 돈을 많이. 근데 잘 됐을 때죠, 그것도. 그렇죠. 뭐 저희는 뭐 잘 된 거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잘 안 된 건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 캐릭터에 빠져들어 그 사람이 됐다가 다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또 유명한 일화가 최민식 씨 아 그래요? 있잖아요. 그 사이코패스 연기하다가 네. 그 엘리베이터 탔는데 네. 갑자기 어떤 남자가 이제 안 비키니까 네. 무지 이 새끼 하면서 복수하는 거. 그 영화 뭐죠? 뭐였죠 제목이? 복수하는 거. 사이코패스 역할 한 건데 그 사람 죽이고 유영철 역할 한 거 아닌가요? 최민식이 살인의 추억? 아니요 그거잖아요. 악마는 살아있다. 악마는 살아있다. 맞죠? 거기 영화 찍고 나서 막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악마는 살아있다가 아닌가? 악마를 봤다? 악마를 보았다죠. 네. 악마를 보았다. 네. 이 새끼 뭐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고. 그리고 너무 좀- 이제 사이코패스에 몰입을 해서. 그러니까요. 약간 자아를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엄청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어떤 자아의 일부를 꺼집어내서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요즘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걸 좀 더 과하게 포장해서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내 본능이나 네. 내 본성이 뭘까? 내가 진짜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진짜 내 자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딱 이 사람이야 정의할 수 있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딱 정의할 수 MBTI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뭐 내가 INFP면 네. 나는 내향적이고 네. 나는 뭐 감정적이고 뭐 이런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퍼센트. 그러니까 이런 게 많다로 이야기할 수 비중적으로. 있지. 네. 그러니까 제가 없는 모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둘 다 그 두 가지 모습 다 있지만 그 비중이 다른 것뿐이다. 네. 그리고 사실은 혼자 있을 때 준영 씨랑 이렇게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준영 씨랑 많이 달라요. 둘이 있을 때 준영 다 다르잖아요. 네, 다 달라요. 근데 그런 모습조차도 다 본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들었나 어디서 이런 말 들었는데 이게 타인한테 보이는 자신의 모습과 네. 내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을 이렇게 좀 중간으로 맞춰가는 과정이 뭔가 본인의 자아를 찾는 과정이다. 그런 좀 살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음. 사실은 근데 그게 어느 지점에서 만날 때 좀 네. 편안한 게 아닌가. 편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는 혼자 있을 때 저랑 다른 사람들이 많을 때 저가 너무 다른 게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 나를 내 자신의 모습을 속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괴로웠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제 생각해보면 그 접점 중간에 지점을 찾는 게 네. 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타당한 말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괴리감이 크면 네, 뭐 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또 불쑥불쑥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결국 다 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연기.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용기, 연기. 연기. 다 연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느 정도 연기가 포함돼 있죠. 사람들의 삶에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상황별로 내가 나한테 기대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연기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힘들어져. 근데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근데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뭔가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내 모습을 많이 찾아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도 좀 많아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좀 안 외롭고 뭔가 혼자도 잘 있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모습, 내 모습. 네. 그래서 좀 취미가 많은 취미 부자들이 부럽습니다.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 네. 이런 걸 네. 많이 연구해보고 네. 노력해본 사람들이니까. 네. 전 모르겠어요. 네. 뭘 할 때 행복한지. 그래요? 네. 코프볼 할 때 행복하잖아요. 공부할 때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네. 코프볼 사람들 나가잖아요, 다. 맨날 현타 와요. 저 지하철 갈 때마다 내가 이게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 걸 꾸역꾸역 잡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번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회장이어서 망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건 아니죠. 그래요? 회장이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죠. 뭔가 저는 약간 제 스스로가 어떤 리더로서의 자질이 약간 좀 카리스마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카리스마. 그렇죠. 카리스마 좋죠. 저는 그냥 좀 편안한 좀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네.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접근하기 좀 좋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휘어잡고 이러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가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냥 거의 아예 없거든요. 근데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네. 근데 제가 볼 때 승빈 씨는 막 카리스마 있는 리더는 아니지만 네. 뭔가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한 대로 이렇게 모아서 이끌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카리스마적인 리더의 반대적인 리더이지 않나? 그런 게 있나요?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하네요. 네. 그런 제 모습이 있나 보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아주 고마운 이야기네요. 네. 아무튼 저는 그런 데에 대한 좀 의문이 좀 많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나는 왜 리더를 못할까? 저는 이제 1학년 때 그 피어 리더라고 네. 제 사회과학 계열에서 그 반이 여러 개 나눠지거든요. 네. 그 반을 반장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제가 원래 성격을 고쳐 보려고 나 한번 도전한 거네요. 네, 도전해 본 거죠. 네. 나 반장 해봐야지. 네. 그래서 처음에 막 이것저것 막 열정적으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가 눌리고 뭔가 이 사람들 내가 딱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나는 이런 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난 리더 자질은 없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그 팔로워적인 그런 성향을 더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리더일 때보다 누군가를 따라갈 때 더 편하고 그런 거에 그래서 그런 처음에는 그래서 난 리더일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 저희 둘째 누나도 저랑 비슷한 성향인데 둘째 누나한테 얘기해 보니까 그 팔로워적인 성향도 이 사회에 너무나 필요한 성향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좋은 리더가 또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 나는 좋은 팔로워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좋은 팔로우는 진짜 맞아요. 네. 준영 씨가 사실 팀에 있을 때 좀 든든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요즘 회사에서도 또 팔로워적인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요즘 다 자기가 리더 되고 싶어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가요? 오히려 그런 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좋아하지 듣기를 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또 말하는 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팔로우십니까요? 가끔 이제 사람들 제가 관심 없는 주제면 그냥 딴짓하고 하품해버리나요? 하품한 적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또 예의 없다고 들었죠. 진짜요? 못 참아가지고 해버리고 아까 AI 이야기할 때 약간 그런 낌새가 좀 보였는데 살짝 재미없었습니다. 네. 리더라.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한테 리더가 되라고 하시거든요. 왜냐면 자기도 어렸을 때는 되게 소심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웅변대 같은 걸 나가셨대요. 네.
네, 그 응변 대회를 하고 나서 이제 뭔가 나 좀 하는데 하면서 이제 그 막 그 집 모임에서도 항상 리더하시고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 언제든지 너는 리더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리더가 될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약간 리더는 네, 좀 기본적으로 기싸움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근데 전 그게 힘들어요. 그게 저도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우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그게 어렵다. 실패했을 때의 어떤 너무 미안해하지도 않은 살짝 좀 뻔뻔. 뻔뻔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안 돼요. 그래요? 저는 네, 조금 그런 세 가지가 좀 부족합니다. 전 진짜 아예 안 돼요. 저는 늘 제가 뭐 어떤 선택을 하면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내 고집은 맞아, 아닐까? 맞아. 이런 생각 계속 따라와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예를 들어서 코프볼도 그런 마찬가지인데 제가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회의를 저부터 시작해 버려요. 이게 맞는 결정이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벌써 힘을 잃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고집을 안 부린다 이런 장점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우유부단하다. 이럴 맞아요. 수도 있는 우유부단하다. 거죠.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다 또 장단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그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우유부단한 그런 것 될 수도 있고. 저희 그 사이를 절묘하게 잘 걸어가야죠. 근데 참 이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라. 미지근하면 토한다. 뭐 토해서 뱉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걸 들어보면 너무 또 가운데에서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화끈하게. 아예 그냥 리더를 하거나 아예 팔로워가 되거나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그 사이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애매하게 하는 것도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저희 한 30분 나올 것 같은데. 저희 그거 한번 해야죠. 그래도 뭐요? 그 음악 추천요? 음악 추천 또 한번 해야죠. 저 들고 온 거 있긴 해요. 그러면 여기서 끊고 3부로 넘어가도록. 짧은 3부로 네, 짤 3으로 짤 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부터 하실래요? 먼저 하시죠. 오늘은. 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신지훈 씨의 노래입니다. 또지훈. 손지신 네, 또지훈 씨의 노래고요. 제가 들고 온 노래는 심해라는 노래예요. 심해 심해. 깊은 바다. 깊은 바다. 음. 일단은 이 가사를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이 노래 속 화자는 연애를 하고 있어요. 오 부럽네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조금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가사를 그럼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너와 함께 걷는 길 위에 밤이 내려오면 우리 이제 잡았던 손을 놓아요. 어렵게 인사를 건네고 돌아선 걸음은 잊었던 외로움으로 날 이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있을 때는 엄청 행복하고 좋은데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면 혼자 남은 내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너가 나를 사랑해 주는 만큼 나는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너에게 숨게 돼. 내 마음속에 고여있는 슬픔을 너와의 시간으로 보이지 않게 덮어버리네. 밤이 오면 그 깊은 바다에 빠진 채 더욱더 모질게 나의 쓸모를 찾네. 엄청 외로운 가사죠. 슬픕니다. 네, 저도 뭔가 그분을 한번 안아주고 싶네요. 진짜 그런 가사예요. 네. 근데 이런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인이랑 같이 있을 때 너무 행복한데 네, 그 사람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하는데 정작 본인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뭔가 좀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이런 거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니까 그냥 이 사람한테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를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옆에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여기로 피해버리는 건데 근데 계속 함께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러면 혼자 남아서 그런 나의 쓸모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연애할 수 있는 사람일까? 뭐 이런 생각, 엄청 외로운 마음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가사가 있는데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겠네요. 네,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가사가 이래요. 깊고 깊은 심해 속으로 잠기는 날
그 언제나 안아줘. 내 맘속에 가다듬지 못한 모서리는 나를 향해 있어. 아 그러니까 모서리가 나를 계속 찌르는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네. 연인의 사랑보다 네. 그냥 가족의 사랑이나 지인들의 사랑이 더 필요하지 않나. 아, 너무 연인한테 매달려 있는 거는 좀 계속 발전이 없는 그런 상태로 남지 않나. 그래서 좀 왜 갑자기 조언하시죠? 해결책을 주고 싶네요. 이 오은 형의 외식. 너무 티인데요. F 아니셨나요? 공감을 바로 건너뛰시는데. 요즘 이거 맞잖아. 너 티야? 너 티야? 그러니까 가사 속 화자한테 바로 조언해 버리시네요. 못 참고. 네. 그러니까 뭔가 네.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시나 네. 어떤 그런 문학 작품 네. 이런 거는 네. 좀 좋은 결말로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뭔가 의문점에서 남는다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좀 본인의 어떤 사랑을 행복을 찾고 끝내는 결말이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 노래가. 저는 오히려 네. 이렇게 끝남으로 인해서 좀 잔잔하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공감을 네. 좀 주면서.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감정들이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학 작품의 효용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고민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문학이나 노래나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면서 네.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느낌들이나 감정들을 이렇게 만나면 나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그런 차원에서는 좀 위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군대에 있을 때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이 노래가 제 군대에 있을 때의 약간 최애였습니다. 최애 중 하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서리라는 이 가사랑 나의 쓸모를 찾는다는 이 말이 쓸모. 좀 약간 마음이 쓸쓸하면서 아프네. 네, 그런 반대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같이 있는데 외로운 사람. 그게 더 슬픈가요? 저는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행복하고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얼른 헤어져야 되겠네. 외롭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헤어지십시오. 갑자기 좋은 조언 감사하고요. 막 이제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아닙니다. 그냥. 혹시 엑스 걸프렌드 생각나나요? 아니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제가 외롭게 했던 것 같아서. 왜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하고 네. 준영 씨 노래 한번 추천. 저는 이제 가볍게 네. 또 제가 또 이제 그냥 가사는 잘 안 보니까 네. 톰 미시라고 영국 가수입니다. MISCH 톰 미시. 이 제목은 이제 Watch Me Dance라는 내가 춤추는 걸 봐. 이런 내용인데 그냥 뭐 대충 내용은 뭐 연인과의 어떤 추억 이런 얘기이지 않나.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사 추천해주는 이유가 뭐죠? 노래가 좋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가사 한번 찾아보시고 네. 그냥 노래가 좋아서 보통 언제 들으시죠? 저는 이 노래는 그냥 가끔 생각날 때 듣는 것 같아요. 가끔씩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네. 조금 바운스한 노래. 처음에는 이제 좀 느리게 시작하는데 네. 중간부터 이제 좀 약간 리듬을 이런 타주나요? 네, 그런 느낌. 되게 힙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번씩 들어보세요. 저 옛날에 추천해 주신 것도 다 들어봤거든요. 네. 좋았습니다. 그러면 요쯤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저희가 네. 소감 뭐 이런 거. 그거 얘기하죠. 네, 뭐요? 음식 먹는 거.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네. 좀 미식회처럼 네. 그 제철 음식 위주로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제 코페기 회식으로 그런 음식들을 같이 먹고 해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먹을 때는 너무 많은 얘기하지 않고 네. 그냥 그 음식에 대한 얘기 정도. 네. 왜냐면 이제 여기서 2시간을 떠들어 제끼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서. 네. 그래서 뭐 근데 그게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너무 또 비싼 건 저희가 어차피 돈이 없기 때문에 너무 그리고 비싼 또 거 같이 안 먹고 싶으면 저희끼리 가셔도 먹어도 돼요. 돼요. 네. 저희끼리 먹어도 됩니다. 네. 네, 뭐 강요하진 않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고요. 혹시 여기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전해주고 싶으신 분, 주제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네. 나누고 싶은 주제가 네. 있다면. 그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그 언더더 코프 이메일이 있습니다. 아, 이메일 있나요? 네, 이메일도 있고 그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셔요. DM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한번 약속을 잡아서 이야기 나누는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막 사람 해치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되게 또 가볍게 올 수 있는 네, 그런 데라 생각해서 장소도 많아요. 엄청 그래서 많죠. 가까운 곳으로 섭외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클로징 멘트가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코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코포볼을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검색창에 코포볼을 쳐보세요. 지금까지 코빼기 모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